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루트 시큐리티의 초이입니다. 오늘은요, 일단 따라하는 모의 해킹 네 번째 시간 루트미로 돌아왔습니다. 요 루트미 같은 경우는 트라이핵미 쪽에서 만든 이 박스이기 때문에 요 링크로 가셔서 스타트 머신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스타트 머신 눌러놨고, 네,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1시간 추가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다시 저희 방으로 돌아와서 이제 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스타트 머신 누르고 add 원화와 해라 했기 때문에 일단 끝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정보 수집을 진행을 해야겠죠. 일단은 핑이 잘 들어가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핑이 잘 들어갔음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앱맵을 바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P택 모든 포트를 일단 두 번씩만 때려라. retries 두 번째 그리고 택PN 호스트 디스커버리 하지 않겠다. DNS 디스커버리 하지 않겠다. 오픈된 포트만 보여달라. 그리고 TCP synScan을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미니멈 레이트는 2000으로 때려주겠다. 그리고 아웃풋은 TCP full이라는 이 파일 이름을 가진 아웃풋으로 하겠다라는 뜻의 앱맵을 때려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돌려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돌렸더니 포트는 22번 포트와 80번 포트가 열려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열려있는 포트를 확인을 했으니까 다시 이 포트들에다가 tag SV, 네트워크 서비스 배너 그래빙을 하겠다. tag SC, 기본 앱맵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사용했던 플래그들을 같이 넣어서 TCP detailed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그 IP 주소를 안 넣었네요. 네, 이 IP 주소 여기 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조금 오래 걸릴 테니까 이미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TCP detailed.앱맵을 확인을 하면은 22번 포트와 80번 포트가 열려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뭐 오픈 SSH 같은 경우는 뭐 유저 이름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일단 건너뛰고 아파치부터 보도록 하죠. 뭐 아파치 뭐 hackit 뭐 home이라는 뭐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서버 헤더를 보니까 아파치 2.4.29다. 그리고 아마 우분투를 사용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왔고 요거는 좀 재밌네요. 이 쿠키들 이제 쿠키가 이제 몇 개가 세팅이 됐는데 그 이제 웹서버에서 보냈던 쿠키들 셋 쿠키 같은 경우에 이제 PHP 세션 아이디가 있습니다. 즉 요거는 백엔드가 PHP로 이루어진 우분투에서 돌아가는 아파치 웹서버에서 돌아가는 그런 웹서버일 수 있겠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IP 주소가 요거였으니까 뭐 버프 스위트를 켜서 원래는 방문을 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은 조금 귀찮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파이어폭스로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면은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안 나옵니다. 그죠? 뭐 첫 번째 페이지 Can you root me? 뭐 이렇게 나오고요. 확실치 않으니까 Ctrl U를 눌러서 소스 코드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쭉 나오는데 CSS는 안 보이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거 있지만 이 자바스크립트도 뭐 그렇게까지 재밌는 자바스크립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석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해선 비어 있고요. 뭐 재밌는 자바스크립트나 뭐 아니면 주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확인해 볼 거는 저희는 이번에는 robots.txt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robots.txt를 확인해 보면 일단 그런 파일 없다라고 나오고 404가 나온 다음에 뭐 아파치 뭐 버전 이름 요 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저희 같은 경우는 고버스터를 한번 때려봐서 이제 디렉토리 브루트 포싱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버스터 tag u를 하고 여기에서 URL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ag w 어떤 워드 리스트를 쓸 것이냐?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사용을 하는 요 워드 리스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커먼이죠? 네. tag f까지도 넣어줄 거고 그리고 tag x 이 파일, 이 워드 리스트의 파일을 사용하면서 이제 디렉토리도 찾아낼 건데 만약에 디렉토리에다가 이제 파일 확장자까지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는 PHP를 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앱맵에서 확인을 했을 때 PHP 세션 ID라는 쿠키가 셋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뭔가 백엔드가 PHP일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파일 확장자 PHP까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스레드는 100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버스터가 끝났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에러 메시지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저희 403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401, 403, 404, 뭐 unauthorized, not found 이런 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봐도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저희는 200 위주로 볼 거예요. 요거 패널 재밌을 것 같고요. 패널 기억해 놓고 그리고 업로드도 200이네요. 네. 일단 저는 업로드가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slash uploads를 가보면
뭔가 이 디렉토리 인덱싱이 가능한 오픈 디렉토리가 나오는데 이 디렉토리 안에 정작 아무 그 파일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뭔가 디렉토리 이름을 봤을 때 내가 무슨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은 요 slash uploads라는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겠구나라고 어느 정도의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죠? 그 정도의 이제 추측은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슬래시 패널이라는 곳도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뷰 소스는 지우고, 네, 맨 뒤로 간 다음에 슬래시 패널스가 아니라 슬래시 패널이죠. 뒤에 S가 없습니다. 라고 가보면은 여기 뭔가 select file to upload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너가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해라 라고 나오고 이제 브라우저 누르면은 이제 저희 이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업로드할 수 있게 뭐가 나오는데요. 일단 어떤 업로드를 할 것이냐. 일단 저희의 이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뭔가 업로드를 하면은 이 업로드 이 디렉토리 안에 내 파일이 들어갈 거고 그게 만약에 PHP 파일이라면 이 웹서버 자체의 백엔드가 PHP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PHP 파일을 열어서 확인한다는 건 그 PHP 코드가 실행이 된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코드 실행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저희가 가장 먼저 트라이를 할 것은 무엇이냐? 저희는 바로 PHP 리버스 쉘을 한번 업로드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PHP 리버스 쉘, 뭐 GitHub 요거를 이제 뭐 GitHub에서 그대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셔도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 칼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ind 커맨드로 요렇게 별표 요렇게 이제 별표가 이제 와일드 카드라는 뜻인데 요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뭐 스탠다드 에러는 무시를 하겠다 하고 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p, 네, 카피였죠. 카피로 여기 현재 디렉토리에 가져온 다음에 vim으로 요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열면은 요거는 어쨌든 간에 리버스 쉘이기 때문에 저희 IP 주소로 쉘이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IP 주소를 이제 여기에다가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IP 주소, 요 IP 주소는 여러분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IPA를 쳐서 내 IP 주소를 확인을 해봤을 때 ton0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오픈VPN의 이제 내 IP 주소인데 그 IP 주소를 요 스크립트에다가 주시면 되겠고 포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1, 2, 3, 4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SC 한번 누르고 콜론, 네, Shift 콜론 누른 다음에 W 누르면은 write. 그러니까 이 파일에 내가 바꾼 것을 저장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고 이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아까 슬래시 패널로 돌아가서 저희가 저장한 이 리버스 쉘을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ootme에서 이 리버스 쉘을 한번 업로드를 해보죠. 그러면 뭔가 빨간색이 뜨면서 업로드가 안 된 것 같죠. 그래서 PHP 뭐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not 뭐 이런 거 같고 영어에서 이제 permit이 있거든요. not permitted면은 이제 뭐 허가해주지 않는다, 네, 불어됐다, 뭐 불가능하다, 뭐 대충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빨간색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PHP 파일은 업로드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해야 되는 이제 공격 기법 중 하나는 파일 업로드 바이패스, 파일 업로드 우회 기법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있지만은 저희는 오늘은 조금 되게 간단한 걸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저희는 이 파일의 확장자를 바꿀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php라는 요 파일 확장자를 체크를 하고 있다면 .php5, 네, .php5라는 파일 확장자로 바꾸면 요거는 이제 이 체크를 피해갈 수 있겠죠. 네, 어느 정도 우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PHP 코드를 잘 짜지는 못하지만 이제 대충 이런 코드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PHP 코드는 몰라요. 네, 근데 뭐 uploaded files file name 뭐 ends with 한 다음에 뭐 .php, 네. 그러면은 뭐 업로드된 파일의 파일 이름이 뭐 ends with, 그러니까 .php라는 파일 확장자로 끝나면 이제 뭐 exit 뭐 아니면은 뭐 not permitted 뭐 이런 거를 이제 반환을 해주고 else 이제 요 .php로 끝나지 않으면은 뭐 allow, 네, 뭔가 파일 업로드를 해도 된다. 그래서 뭐 allow, 뭐 upload, 뭐 대충 이런 이제 그런 논리로 뭔가 PHP 코드가 짜여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요 PHP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php5로 한번 변경을 하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변경을 했으니까 한번 업로드를 해보면요.
이번에는 초록색이에요. 네, 여전히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success 같죠? 네, 영어의 그 success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슬래시 업로드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누르면은 PHP reversion, PHP5 요 파일이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돌아가서 이제 reverse shell을 이제 받아야겠죠. 그래서 netcat을 1, 2, 3, 4번을 열어서 reverse shell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클릭을 하면은 이제 리버스 쉘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이게 계속 이제 행이 됩니다. 이제 계속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죠. 버퍼링 걸린 것 마냥. 근데 이게 이렇게 버퍼링이 걸린 것 마냥 돌아가는 이유가 뒤쪽에서 계속해서 쉘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쳐보면은 저희는 성공적으로 www.techdata라는 이 유저로 쉘을 받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할 거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그냥 요렇게 그냥 똑같이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PTY를 불러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냥 다음에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저희는 뭐 여기서 더 진행하기 전에 문제를 조금 풀죠. 네, 문제를 조금 풀겠습니다. 그래서 포트 80의 웹 서버를 향해서 디렉토리 브루트포스 공격을 날릴 때 어떤 툴을 이용을 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고버스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업로드가 가능한 페이지를 확인을 했는데 이 페이지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panel/였죠. 영상에서 리버스 쉘 업로드 우회를 위해서 어떤 파일 확장자를 이용을 했나요? .php가 안 되니까 .php5라는 파일 확장자를 이용을 했죠. 이 .php5 같은 경우는 파일 확장자가 PHP가 아니지만 여전히 PHP가 돌릴 수 있는 파일 확장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패널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코드를 저희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네, 그거에 관련돼서는 개념 시간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루트 유저로 한번 권한 상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권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할 이 스크립트는 linenum.sh라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뭔가 권한 상승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크립트인데 터브 파일로 오신 다음에 여기에 raw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요 URL을 이제 카피, 네,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다음에 새로 윈도우를 하나 열어가지고 wget 해서 이 URL을 가져올 거예요. 가져왔죠? 그러면은 저희한테 linenum.sh라는 파일이 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현재 공격자 웹서버, 공격자 이 박스에서 웹서버를 하나 열 거예요. 그래서 공격자 박스에서 뭐 8443 웹서버를 하나 이렇게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웹서버를 하나 열어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할 것은 이 타겟 박스에서 저희 공격자 박스로부터 이제 linenum.sh라는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디렉토리를 바꿀 겁니다. 이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램에 있는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꺼지면은 자동으로 꺼져서 되게 작전 보안에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http:// 요거는 제 그 공격자 머신 IP예요. 공격자 머신 IP. 그리고 포트를 주겠습니다. 포트는 아까 전에 파이썬에서 이제 웹서버를 열었을 때 8443이었죠. 그래서 이 포트를 주고요. 그리고 linenum.sh라는 파일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공격자 입장에서도 요 타겟 박스가 linenum.sh라는 파일을 가져갔다라고 이제 이 로그가 뜨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타겟 박스에 가서 저희가 공격자 제 박스로부터 이제 가져온 linenum.sh라는 파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파일이 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inenum.sh 같은 경우는 권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 수집을 도와주는 스크립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 CH 모드로 일단 실행 권한을 부여를 해준 다음에 그냥 실행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보 수집을 막 하면서 이 현재 타겟 박스에서 우리가 권한 상승을 할 수 있도록 되게 다양한 정보들을 지금 이렇게 뿜어주고 있죠. 네,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이제 이걸 확인을 했는데
네,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set UID 파일이라는 거 possibly interesting set UID files라고 이제 발견을 했는데 요 set UID 파일, 이 SUID 파일이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권한 상승의 이용이 가능한지는 개념 시간에 내일 나오는 개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권한 상승을 하려면 뭐 다양한 그런 잘못된 설정이라든지 요거를 이제 악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악용할 로컬 권한 상승 공격 설정 중 하나는 SUID, setUID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setUID가 요 파이썬 이 바이너리에 이제 걸려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SUID 비트가 세팅되어 있던 파일은 뭔가요? 는 파이썬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주겠고요. 그래서 이제 SUID bit이 걸려있는 바이너리를 악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GTFO-bin이라는 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가시면은 이제 특정한 바이너리 혹은 특정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SUID bit이 걸려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에 SUID bit이 걸려 있었죠. 걸렸을 때 이거를 어떻게 악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SUID bit이 걸려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원래는 이제 루트 유저와 루트 그룹이 갖고 있는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바이너리지만 SUID bit이 걸려 있죠. 그러면은 루트의 유저로 가장을 해서 우리가 요거를 실행을 할 수가 있다. 뭐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을 실행한다고 내가 무조건 루트가 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원한다면 루트로 이제 행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파이썬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악용을 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 OS라는 파이썬 모듈을 불러오고 이 OS라는 파이썬 모듈에서 execl이라는 이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제 프로세스를 생성을 해주는 그런 함수인데요. 어떤 프로세스를 생성을 할 것이냐? 우리는 /bin/sh 그냥 쉘이죠. 이 쉘이라는 이 프로세스를 생성을 할 건데 어떠한 그런 플래그를 줄 것이냐? techp라는 플래그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man sh를 한 다음에 techp를 검색을 해보면 이제 privileged라는 이 플래그인데 이 플래그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그런 UID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권한으로 이 쉘을 생성을 하겠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사실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요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아까 저희 리버스 쉘을 돌아간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뭔가 새로운 쉘이 하나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id를 쳐보면은 뭐야 www 택 데이터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권한의 쉘을 생성을 한 거고 그건 이제 set UID bit이 걸려있는 파이썬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effective UID 그러니까 실제 UID 같은 경우는 루트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etc_shadow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cat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뭐 whoamI를 쳐보면은 루트로 나오겠죠. 좋습니다. 그럼 뭐 /루트로 간 다음에 플래그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루트 플래그 찾으면 될 것 같고 유저 플래그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유저 플래그 같은 경우는 /var/www user.txt라는 곳에 있으니까 유저 플래그도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루트미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뭐 찾으신 플래그는 알아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일단 따라하는 모의 해킹 네 번째 시간 루트미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개념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루트 시큐리티의 초이였습니다.